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친절한 K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한국에 생겨난 지 30년 가까이 흐르면서 생겨난 한국인 배우자의 고령화 문제. 어제 뉴스로도 전해드렸죠. 오늘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면희 기자 나왔습니다. 임 기자, 우선 제주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다문화 가정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다문화 혼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제주입니다. 네. 이미 마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도내 다문화 가정은 5천여 가구로 대략 전체 가구의 1.9% 정도입니다. 네. 1.9%라고 하면 좀 다소 적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계청이 최근 발표했던 혼인 건수를 보면 도내의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전국 평균 다문화 혼인 비중이 10.3%로 저희보다 낮고요. 그리고 가장 비중이 적은 곳은 세종시로 5.6%였습니다. 네, 문제는 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가 진행되는 게 문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점을 짚으려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한국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1992년도에는 농촌 총각들이 중국 동포 여성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다문화 가정 초창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서 국제 결혼 중개업자들이 소개를 하면서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들이 국내 남성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네. 1990년 당시 국제 결혼 비율은 1.2% 정도였는데요. 2005년에는 무려 10배 이상 늘게 됩니다. 13.6%. 네, 맞죠. 예. 다문화 가정을 꾸린 한국 남성들과 국내 체류하게 된 해외 여성들이 지나간 흐른 세월만큼이나 나이가 들어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사실 나이를 먹는 건 내국인이든 이주민 배우자들 모두 똑같은데 우리가 유독 다문화 가정의 고령화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선 차이가 있습니다. 네.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고령화 문제를 말하면 보통 국가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비중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고령화 문제의 핵심이 부양이 필요한 노인은 늘어나는 데 반해서 이를 부양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문화 가정 역시도 하나의 공동체로 바라보면 고령화 문제와 핵심이 맞닿아 있습니다. 네.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 이주 여성과 가정을 꾸릴 때의 평균 나이를 감안하면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국내에 생겨난 지 30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인 배우자들은 점차 노인층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결혼 이민자의 사별 비율을 보면 2009년에는 0.8%였는데 2018년도에는 4.8%로 늘었습니다. 10년도 안 돼서 6배나 급증한 겁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한국인 배우자가 병에 걸리거나 사별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하긴 국내에 있는 그 다문화 가정의 유형을 보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게 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한국인 남성과 좀 비교적 젊은 외국 이주민 여성들이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가 좀 더 불거지는 것 같은데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가 아프거나 사망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제가 이 점을 알고 싶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룬 이주 여성을 2명을 만나봤습니다. 네. 실제로 두 여성 모두 30대로 남편과 사별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아픈 경우였습니다. 네. 우선 먼저 남편이 거동과 대화도 불가능하고 심지어 눈까지 시력을 잃어버린 사례를 말해드리겠는데요. 네. 이 여성의 경우에는 최근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간병과 생배까지 생계를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혼자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병원 가야 돼요. 근데 나는 혼자요. 그때 돈도 없었고 병원비도 없었고요. 근데 그냥 서울병원 갈 수 없어요. 제주대학병원 치료 힘들어. 또 다른 병원 요양병원 그냥 다른 병원도 그냥 입원 안 시켜줘요. 근데 집에 돌아와도 상태 더 아파고 그 생활도 더 힘들고 왜냐면 나도 인가 못했고 돈도 못 벌고 그때 살아 엄청 힘들었어.
여성은 뭐 경제적인 문제랑 병간호를 직접 하는 것에 대한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만났을 때만 해도 이 여성은 남편을 간병하면서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저녁 무렵에 남편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다시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네. 이처럼 한국인 배우자가 큰 병에 걸려도 체류 자격만 있고 언어도 서툰 이주 여성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왜 지원이 안 되는지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남편의 정확한 병명을 알기 위해서 상급 병원에 문의하는 것도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주 여성 상담소를 통해 지금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상담사들이 동분서주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나서야 후원과 의료비 지원책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한국인 배우자랑 사별한 경우도 이면희 기자가 취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마파 마리안 씨 사연입니다. 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당시에는 마리안 씨는 채 10살이 되지 않는 자녀가 셋이나 있었습니다. 네. 기자를 만나서 남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눈물부터 보였는데요. 마리안 씨가 남편과 사별 이후 겪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는 그 어린이랑 죽었으니까 나도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애기들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애기들 키워야 되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도 이제 왔어요. 어린 자녀들을 이제 떠안고 이게 가장의 무게까지 좀 짊어진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파 마리안 씨는 당시에 한국어도 서툴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네. 구하기가 더 쉽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덜한 숙박업소 청소 일을 하면서 가장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러다가 몇 년 전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가 암 있었을 알았을 때 병원 안 갔어요. 고민 많이 있으니까 지가 수술하면 지가 죽을까 봐. 근데 지가 계속 병원 다니면 뭐 돈 물어야 되고 내 애기들 뭐 학교 데려줘야 되고 병원 가면 계속 병원 있어야 되니까 애기들은 돈 물어야 되잖아요. 애기들 밥 먹여야 되고. 참 가장의 무게에 더해서 이제 또 본인도 아프니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병원 치료를 미뤄왔던 마리안 씨는 결국 종양이 너무 커지게 되면서 지난달 수술을 했고요. 네.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좀 아무쪼록 좀 좋은 치료 결과 있길 좀 바라고요. 한국인 배우자가 큰 병에 걸리거나 사별하는 경우에 어떤 좀 제도적 지원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네. 대신에 다문화 가정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소 직원들을 통해 여러 사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한 사례는 어쨌든 필리핀 분 같은 경우인데 남편을 한 10년 수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편이 돌아가자마자 그냥 맨몸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분들의 주거 문제나 생활이나 어떠한 체류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렇게 의지했던 남편이 돌아감과 동시에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지지 체계가. 네, 이 같은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게 상담소 직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네. 남겨진 이주 여성이 체류 자격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다 자라게 되면은 성인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성인이 될 때까지로 제한이 돼 있는 겁니다. 언어가 서툴기 때문에 임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아이를 키우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이처럼 지원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다문화 가정을 단순히 시혜적인 태도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는 것 시각은 위험합니다. 네.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좀 새겨주셨으면 하고요. 다문화 가정 문제를 우리 사회 공동체가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 여기까지 됐죠. 이면희 기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